전형적인 제2의 드루킹 사건입니다. 지금 그 해외 IP 두 개에서 2천만 건에 달하는 이제 클릭 수가 발생을 한 건데 이 제2의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뭐 어디에서 이 그 포털과 관련해 가지고 뭐 그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지만 포털의 책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연 그 중국과 관련한 그런 응원 댓글 수가 많았으니까 이게 그 체킹이 돼 가지고 알아본 건데 포털은 내부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니까 이게 그 어떤 매크로로 해가지고 돌려서 이런 그 기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자체 점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이전에 뭐 대선이라든지 뭐 지방선거라든지 그 이전의 선거 기간에는 그러면 아예 그러면 이런 그 매크로로 이용한 제2의 드루킹 같은 사건이 과연 없었겠냐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포털과 관련해서 이런 그 매크로를 차단하기 위한 매크로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보안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게 해킹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매크로가 그 포털의 그런 그 어뷰징을 잡아내는 그런 체계를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뚫고 들어왔다는 게 이번에 이제 밝혀졌지만 그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 없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털이 만약에 알고도 방치를 했거나 그렇지 않고 그 의도적으로 그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런 이런 그 포털의 조작행위의 그 부작위에 의한 방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이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위해서 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수사 의뢰는 단순히 그 매크로를 활용한 어떤 그 보안 침입자들에 대해서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포털 그 자체 포털에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 직무유의가 없었는지까지도 검찰에서 아주 샅샅이 찾아가지고 이거를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입법 문제입니다. 뭐 그 댓글에 의한 국적표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그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떤 문턱에 막혀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과연 이렇게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매크로에 의한 조작 이거를 보고도 과연 계속 이렇게 입법이 안 되고 지연돼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개탄스럽습니다. 서부 대변인, 민주당은 네. 일종의 이제 해프닝으로 보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아니 상식이 있다면 이거를 누가 보더라도 왜 이걸 정색하고 보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이 정부가 정치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정신은 아니라 정치병.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정치로 봐요. 뭐 이게 무슨 중국, 북한 뭐 이걸 좀 연관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만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시죠. 다음에 응원 클릭 그게 지금 네이버하고 비교가 분명히 됐잖아요. 네. 네이버는 로그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필터가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 대한 정확한 뭐 7대3, 뭐 8대3, 8대1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은 그런 필터 기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눌러도 되고 아무나 눌러도 되는 그런 부분들 한 명이 여러 번 눌러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스템 미비 자체를 편하게 열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다음에선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매크로가 개입이 됐더라. 근데 막상 보면은 이 피해자가 누구예요? 다음이에요. 다음의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래서 다음이 경찰 수사를 의뢰했죠. 네.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다음에 이 업무를 방해한 자를 찾아서 다음한테 알려주고 다음에 피해 보상을 하면 되는데 이 정부는 지금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자꾸 이거를 뭐 국기문란이다. 아니 방통위원장은 국기문란. 집권당의 저기 여당 대표는 숙주. 여론 조작의 숙주래요. 다음이.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이거는 무슨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엄벌해야 될 부분.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론 조작 TF를 꾸려요. 그러니까 호들갑도 이런 호들갑이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2의 드루킹 강서구청 선거를 앞두고 나서 뭔가 좀 이슈가 워낙 밀리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끄집어내서 좀 흔들고 싶은 거는 이해는 하나 우리가 상식에서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애들이 다쳤는데 놀이기구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놀이터에 대한 놀이기구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체제를 정비하는 게 맞는 것이지 시설 정비가 이건 무슨 테러와의 전쟁을 할 겁니까? 이거 틀림없이 뭐 놀이기구에 무순한 세력이 개입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치겠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한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형적인 국가 행정력 낭비 그만 좀 하세요. 홍범도 장군도 국가 행정력 낭비거든요. 이건 뭡니까? 20, 30대 청년들이 웃어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민찬 부대변인,
뭐 호들갑도 이런 호들갑이 없다 이런 아니, 저는 반응이에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불법에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불법을 불법이잖아요.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엄연히 이게 불법이면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처벌할 건 처벌해야 된다는 처벌해야죠.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하죠. 상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IP 두 개에 우리의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계를 잘못한 다음에 잘못인 거죠. 이 문제는. 그런데 이 사태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축구 응원이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토론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다른 정치 현안이었거나 다른 사태였으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여론이 충분히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왜냐하면 그리고 국민의힘이 드루킹 시즌 2라고 주장하는 건 드루킹과 같은 수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드루킹 사태가 벌어지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처벌을 받고 그 사태가 벌어진 지 6년이 지났지만 우리 포털이나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해서는 자정작용을 갖추거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완된 게 전혀 없다. 그게 여실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짜 뉴스가 많았고 이번에 뭐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포털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런 것을 집권 여당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엄연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처벌을 해야 하고 향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범정부가 나서고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한기 부대변인. 예, 뭐 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진지한 두 분의 논평을 이제 경청했고 이제 존경하는 소영주 부대변인님과는 약간 좀 견해가 이번에 좀 다릅니다. 저는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대한 윤석열 행정부가 정부 여당 표현에 의하면 이제 9.11 테러에 준하는 이런 여론 조작을 막고 이제 클린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모든 부처를 털어서 범부처 TF를 만들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집권 여당과 당정이 하나 돼 갖고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열심히 댓글 들여다보고 로그인 없이 클릭만 해도 올라가는 이제 포털 응원 이벤트 연구에 온 국력을 쏟으면 그래도 좀 국민이 이 위대한 윤석열 행정부에 감동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뭐 무역 수지도 회복될 거라 믿게 되거나 아니 뭐 그거 회복 안 돼도 뭐 9.11 테러에 준하는 그런 포털 테러 막는 건데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뭐 중요한가 범부처 TF는 이런 일에 투입하는 게 맞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해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 수사대 한두 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범부처 TF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부 자체를 사이버 수사대화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예 요즘 제가 알기로는 그 여론이 포털 댓글에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그 우리 존경하는 박영환 앵커님께서도 항상 얘기할 때 유튜브 댓글이나 채팅창에 있는 걸 보면서 흐름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로 깐깐하게 조사되는 그 여론조사조차도 전광판은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엔 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신 거 보니까 클린한 댓글 만드는데 클린한 댓글창이랑 포털 만드는데 온 공력을 쏟아주시면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자 댓글 좀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조작은 명맹백백 조사에서 밝혀야 합니다. 자 포털이 무슨 일베 사이트입니까? 이런 거 갖고 조작을 하다니 참 난감하네요. 자 포털 여론 조작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냥 해프닝이 아니죠. 제 입맛에 안 맞으면 댓글도 조작이고 여론조사도 조작인가요? 치솟는 물가이나 이만큼 관심 좀 가져보세요. 자, 로그인 없이도 접근하게 만든 다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음이 피해자지 정치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 또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요 포털은 철저히 보안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게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카카오가 클릭 응원이 로그인이나 이제 횟수 제한 없이 그걸 이제 방치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포털의 책임 방기랄까요? 이제 책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이 이야기하듯이 스포츠 경기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높았다고 여론 조작하는 거는 우리 소영주 부대변도 말씀했지만 좀 호들갑이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그 불편한 포털을 옥죄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볼까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면 네이버와 다음이 양대 포털입니다. 물론 네이버가 조금 더 사용이 많죠. 접속자들이. 근데 네이버의 어떤 기사에 대한 댓글들은 보수 성향의 댓글들이 많아요. 보수층이 많이 활용을 하고 다음 같은 경우는 진보층의 지지 성향 가진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답니다. 그리고 좀 정부 비판적인 댓글이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털의 영역은 그대로 둬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이 피해자예요. 물론 다음이 실수를 했지만 다음의 업무 방해를 그 누군가가 했으니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했으니 경찰이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다음에 피해를 준 사람을 일벌백계 하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이걸 정치 영역으로 끌고 와서 뭐 제2의 드루킹이다. 뭐 국기문란이다.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뭐 포털 기드링이나 했더니 아니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영준이라는 사람이 기업을 하는데 용산이 나서요. 국무총리가 TF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집권여당의 대표가 숙주라고 막 비난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포털을 관리하고 있는 방통위원장 이동건 위원장은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입다퉈서 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눅이 안 듭니까? 이거는 길들이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숨도 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기문란이 아니라 9.11 테러라고. 9.11 테러 하여튼 그런 건데 테러로 규정하는 것은 정말 호들갑 중에 호들갑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민생이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 TF를 더 강화시키세요. 지금 비상민생 경제회의 20차 했습니다. 1년 동안 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더 범부처 TF를 이런 거를 꾸릴 생각을 해야지. 지금 포털 응원 댓글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흥분할 일입니까? 저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자는 소리입니다. 우리 원단장님.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크게 민주당 측에서 인식하지 않는 게 그게 어떤 뭐 앞으로 총선을 위한 어떤 뭐 큰 그림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보안 로직이 그 과거 드루킹 사건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드루킹의 그 매크로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보수당에 옹호하는 그런 클릭도 하게 됩니다. 네. 그 매크로 구조가 그걸 왜 그랬냐면 보수당의 적대적인 그 댓글과 이런 좋아요만 누르다가는 그 보안 로직에서 그게 그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접근하는 그 방식을 그 어느 정도 그 로직을 알고 접근을 했다라고 그때도 말이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포털에서도 자기가 이제 그런 보안을 유지한다 그러더라도 그 포털의 내부자가 이 보안 프로그램의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거나 유출하게 되면 그거를 우회하는 그런 매크로 시스템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쉽게 그러면 유린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포털이 가지는 그런 위치가 어찌 보면 그 언론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포털에서 그 뉴스를 제공하고 그 뉴스를 순서를 매기고 그런 이제 순위하고 그런 이제 댓글의 이런 조회수나 좋아요 수 이런 것들이 언론을 더 중요한 어떤 그 언론 이상의 언론 매체로 만들어주는 포털을 그런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뭐 민생에 집중하고 그 부분에서는 뭐 집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언론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언론이 뭐 어떻게 하든 가짜 뉴스를 만들든 안 만들든 뭐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이야기하고 더 심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음에서 분명히 그 본인의 보안 로직이 어떤 식으로든지 뚫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음도 각성해야 되고 근데 다음이 법인이다 피해자가 다음이다 글쎄요 그 다음에 어떤 직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함부로 그 로직을 그렇게 그 관리를 부실하게 방만하게 하거나 뭐 의도적인지는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런 식의 패턴은 다른 이슈들한테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거 말고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잘못된 경제 이슈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왜 이걸 할까요? 이게 경기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한 놀이입니다. 응원 놀이를 예. 거기에 깔아놓은 거예요. 예. 단지 그래서 네이버는 놀고인을 한 거고 다음은 그냥 마음껏 응원해라. 다음에 예측을 했겠어요? 국민들이 마음껏 눌러서 대한민국 화이팅을 거기에 그냥 클릭한 것뿐이에요. 놀이 문화에 있어서의 뭔가 매크로가 들어와서 이게 왜곡된 결론이 나온 것뿐인데 이거를 가지고 갑자기 뭐 다음이 그 뒤에 있다는 둥, 뭐 그 실무자가 뭐를 잘못했다는 둥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갖고 와서 제2의 드루킹, 국기문란 테러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자니까요. 아니 문 변호사님도 그러고 우리가 다 말하자면 상식 고등교육까지 받으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상식에서 접근해야지. 정치도 좋지만 최소한 이건 아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그 언론을 공기라 그러잖아요. 사실 네. 공기다. 근데 요즘은 그 언론 기사를 어디로 접하죠? 포털입니다. 그만큼 포털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에서는 지대합니다. 근데 이 포털에 구멍이 발견된 겁니다. 단순히 그냥 놀이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똑같은 일이 여론 왜곡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 구멍이 뚫린 거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둬야 될까요? 저는 이 여러 정부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정치권이고 뭐 정부고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그 왜 문제가 있고 포털이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가만히 냅둬야 할까요? 아니 당연히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민주당은 늘 여론 왜곡이나 이런 드루킹 이런 여론 조작, 왜곡의 수혜를 보고 주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관대하고 좀 무신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조금 민생은 민생대로 가고 이 법적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부분은 들여다봐야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포털에 대해서도 향후 조금 더 이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지 포털도 향후에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두 분 너무 진지해서 저는 웃기기만 한데 민주당은 이걸 안 간대해요. 지난 대선에 혹시 신남성연대라는 단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남성연대라는 단체에서 디스코드라는 그 비밀 채팅방을 이용해가지고 한 몇천 명씩 되는 사람들을 뭐 민주당에 조금 비판한 민주당을 옹호하는 기사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한 기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총공시켜가지고 댓글을 장악하고 이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에 들어가 있던 인사들 뭐 이를테면 보도에 따르면 이유진 뭐 조직본부 SNS 종합상황실장 이런 분들이 그 디스코드 방에서 같이 들어가 있어서 민주당이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뭐 관대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그 이민찬 상근부 대변인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대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원영섭 단장님께서 미디어 법률 단장이시잖아요. 국민의힘은 포털 댓글 보면서 여론을 파악하세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댓글들이 되게 편향적으로 변해 있고 이런 거 되게 오래된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로 여론 왜곡이 발생되고 여론 조작이 이루어진다고 믿는지 이 30대인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인가 무려 미디어 법률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는 여론을 파악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시죠. 네, 두 분께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서 여론이 왜곡되고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자, 그 여론이라는 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댓글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댓글은 여론에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게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퍼지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이 있고 지금은 그 말이 퍼지는 정보의 방식이 포털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댓글이 아니고 포털이 아니면서 여론의 그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다른 그런 매체가 뭐가 있을까요? 방송이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아주 전통적인 매체 방식들 물론 있죠. 하지만 그 전통적인 매체 방식들도 지금은 이제 그 중요성이 점점 적어지고 뉴 미디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든 뭐 포털이든 댓글이든 좋아요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중요한 그런 여론 형성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큰 흐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로 다 파악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글쎄 제가 여쭤본 여러 가지를 제가 종합해서 여쭤본 거는 판단하는 본인이 겁니다. 댓글로 여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타인도 그러지 않는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셨어요. 고정관념이 아니라 제가 여쭤본 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니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게 댓글로 여론을 파악한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맞죠? 여론 왜곡이라면서요? 지금의 문제는 여론 왜곡이라면서요? 이렇게 포털이 매크로를 통해서 언제든지 왜곡당할 수 있고 여론을 왜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자. 이 환경을 그대로 둘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꾸 이렇게 비틀어서 아니요.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포털 댓글 보고 판단하냐고 물었지 포털이 뭐 영향력이 없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자 보세요. 그 9월 패널한테 질문해도 되는가요? 되죠 왜안 돼요 토론인데 9월 28일에 키르기스탄이랑 저희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키르기스탄 응원하는 그 이벤트가 85%였어요. 작년 9월에 카메룬이랑 친선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카메룬 응원하는 그 클릭률이 84%였어요.
지난달 9월에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랑 경기가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응원하는 그 여론이라기보다는 그 이벤트가 더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키르기스탄 응원하고 카메룬 응원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응원하는 그 여론이 형성됐나요? 그렇게 형성이 돼요? 외국의 여론이 그렇게 왜곡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